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여러분, 봉침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탤런트 이영애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미각을 잃었을 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혀에 벌침을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벌침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봉침입니다. 봉침이란 예로부터 신경통과 관절염의 특효라고 알려진 벌침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한 치료법인데요. 서양에서도 벌침의 효능은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서 기원전 4세기경 히포크라테스가 벌침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도 꿀벌의 뱃속에 있는 액은 사람에게 좋은 약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약에서 전통적으로 써오던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간혹 봉침요법을 자연에 있는 벌을 그대로 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시고 산에서 벌을 직접 채취하셔서 시술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벌의 독이 한약에서 약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자연 상태의 독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생벌의 침을 직접 쓰는 방법은 벌 독의 농도가 벌이나 또는 계절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 등으로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봉침요법은 벌침을 직접 몸에 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꿀벌에 전자파 충격을 주어서 봉독을 추출한 후 정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액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에 따라 적정량을 침 치료점인 경혈에 주사기를 통해 직접 주입하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봉침요법은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침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치료 부위가 2, 3일 동안 가벼운 열감과 발적을 나타내므로 뜸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봉독 속에는 용혈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이 있어서 어혈이 있는 부위에서는 피를 맑게 해주는 정혈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발목이 삐어서 푸른색의 어혈이 있는 부위에 피를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봉독을 주입하게 되면 며칠 후 어혈 부위가 쉽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봉독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의 척추질환과 손목, 팔목, 발목 등의 만성 염좌,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산후풍, 오십견, 팔꿈치 질환인 테니스 엘보우 등과 같이 잘 치료되지 않는 각종 동통 질환 등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체의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 또한 뛰어납니다. 이를 응용하여서 남성분들의 양기 저하를 비롯하여 천식,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등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한 질환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침요법을 시술받은 후 치료 부위가 모기에 물린 것처럼 붓거나 가려움증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려움증은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붓거나 가려운 부위에 얼음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되죠. 가려움증 외에 몸살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봉독이 체내의 자연 면역을 도와 염증성 세균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살 기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치료가 진행될수록 이런 반응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봉침요법이지만 봉침요법 시술 후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료기간 중에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몸에 열이 작용하여 봉침요법의 효과를 저해시키고 가려움증을 동반시키므로 반드시 금주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당일은 사우나나 혹은 탕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시술 2-3시간 후에 가벼운 샤워는 하셔도 됩니다. 봉침요법에 대해서 이제 다들 잘 아시겠죠?
이번에는 약침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봉침요법이란 말 외에 약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약침요법이란 기존의 침법과 한약을 결합하여서 발전시킨 신침요법의 일종으로서 한약 제제를 경혈의 자극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약침요법이란 한약의 기초 생리 이론인 경락학설과 한약 이론인 본초학을 근거로 녹용, 홍화, 인삼 등 순수 한약재에서 추출 정제한 약물을 질환에 따라서 유효한 경혈에 적정량을 주입함으로써 치매 작용과 한약의 작용을 병행하여 치료 효과를 보다 극대화한 침요법을 말하는 것이죠. 약침요법은 국내에서는 이미 1960년경부터 독자적인 개발을 시작하여서 육경변증, 팔강변증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치료 체계를 만들어 왔으며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시작한 수침요법과 이미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유럽의 동종요법과도 치료 방법상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를 한 가지 내보겠습니다. 혹시 봉침요법과 약침요법의 차이점 눈치채셨나요? 네, 봉침요법은 벌에 있는 독을 추출하고 정제하여서 만든 것이고 약침요법은 순수 한약재에서 추출하고 정제하여서 만든 것이죠. 이제 봉침과 약침의 차이점 아시겠죠? 약침요법은 과거 내복약이 소화 흡수 과정에서 긴 시간이 필요하고 유효 성분이 손실되는 부분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며 해당 장부의 경혈과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내장과 병소에 직접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서 최소량의 약물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치료 효과가 신속 정확하고 시술이 간편하며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한약 복용이 어려운 환자 및 응급 환자에게도 약침요법을 통해서 한약을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침요법은 봉침요법과 달리 통증이나 발열, 가려움증 호소 등의 증상이 없으며 약액의 원료가 되는 약재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약침의 종류로는 경락약침과 팔강약침, 체질약침, 자거약침 등이 있습니다. 경락약침이란 질병이 있는 부위에 주변에 나타나는 반응점을 정확히 찾아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한약 성분을 주입하여서 인체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침요법입니다. 근만성 염증성 질환이나 만성 소모성 질환, 변비통, 간염, 이명, 요각통, 신경정신계 질환 등에 많이 쓰이고 있죠. 팔강약침은 질병을 진단하는 한약의 기본 이론인 팔강변증을 위주로 하여 진단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한약을 배수열, 복모열 등 주요 경혈에 주입하여 각 장부의 허실을 조절하는 약침요법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좌, 전신쇠약 등의 질환에 쓰이고 있습니다. 체질약침은 사상체질에 따라 각 체질에 적합한 처방을 추출하여 경혈에 주입함으로써 장부의 불균형을 치료하는 약침입니다. 사상체질에 따른 약침요법은 장부 균형을 중시하여 장부의 균형을 조절하는 전체적인 치료 개념 때문에 서양의학적인 병명에 따른 치료법과는 차이가 있죠. 간장, 담낭계통의 질환, 비장, 위장계통의 질환 및 심장계통의 순환기 질환, 부인과 질환, 피부과 질환 및 신경쇠약, 불면 등의 질환에 사용됩니다. 자악어 약침은 보제로 쓰이는 한약재 중의 하나인 자악어, 즉 태반에서 추출한 약액을 사용하여 만성 허로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약침요법입니다. 일체 허증 질환, 만성 피로,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약침요법은 그 외에도 피부질환, 탈모, 화병, 양기저하 등의 질환에서부터 근골격계 질환, 내과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약침을 주사기를 통해 침을 놓는 자리에 시술하는 것을 보고 양방에서 시술하는 진통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양방에서 시술하는 주사는 일정한 부위에
다량의 화학약물을 주입하여 효과가 직접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약침요법은 주입 부위가 근육이나 혈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침을 놓는 경혈 부위에 한약액을 소량 주입함으로써 침의 지속적인 자극 효과와 한약의 치료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방치료의 특성상 원인이 복합적인 질환의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여러 질환이나 질병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에도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동침과 약침요법 외에도 원인에 대한 한방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조화보다는 직접적인 통증의 억제를 위주로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진통제 등 양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